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법률연구소 시간,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들 바쁘십니다. 항상 트렌드가 많이 바뀌시죠. 예전에는 뭐 줄기세포 이런 공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유전자 가위 이런 것도 공부하시다가 이제 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암호화폐, 뭐 NFT,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AI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럴 때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죠. 저희 법무법인 율촌에 이거와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팔방미인 훌륭한 변호사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주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팔방미인이라고 소개드렸는데 맞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형주 변호사입니다. 전 율촌의 IP&테크 신산업 IP팀에 소속돼 있고요. 그 팀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으로 2003년에 시험을 붙어서 율촌에 바로 입사를 해서 지금 한 17년 차 변호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좀 제가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아서. 다 아시잖아요. 예, 예.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블록체인도 있고, 네. NFT도 있고, 뭐 이제 이렇던데. 예. 예. 그래서 뭐, 박이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면서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도 이제 주로 보는 이제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하고 화학, 예, 뭐, 아니면 바이오, 뭐, 이런 쪽. 특히 NFT는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통해서 매일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씩 매일 2시간씩?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재미도 있고, 또 운이 좋게 재미없는 컨텐츠가 이렇게 되면 또 잠도 오고 하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거의 뭐 원형적 사고의 대표적인 그런 느낌인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런 새로운 거를 공부하시려면?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관심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좀 어떻게든 좀 파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TJ입니다. MBTI TJ라서. 예. 내가 알 때까지 판다. 이런 느낌이신데. 네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가지가 많지만 이렇게 줄기를 찾아가면 그래도 이제 영업 비밀 뭐 이런 거와 관련한 이제 업무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영업 비밀이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사실 뭐 작은 뭐 큰 기업 다 이제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슈나 트렌드는 영업 비밀과 관련한 무엇이 있을까요, 보면? 예, 제가 이제 이쪽 IP 지적재산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특허 뭐 삼성 애플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년 전에. 야,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다. 예, 한참 전이죠. 그것보다 예. 더 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트렌드였었어요. 10년 전에 IP가.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크로스 라이센스, 서로 이제 특허를 서로 그렇죠. 실시하는 것, 허락해주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이게 특허 소송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옛날엔 막 특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뭔가 시장에서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그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특허가 생각보다 등록이 됐지만 많이 죽어요. 그게 죽는다고 하는데 무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특허 가지고 있다고 괜히 공격했다가 저쪽에서 네. 무효 심판 당하면 그거 특허 아니야? 뭐 이런 특허 식으로. 아니야. 그러면 진짜 특허 아닌 확률이 40%가 넘거든요. 예, 실제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괜히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법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특허에 대한 약간 그 무용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만능론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고, 네네. 그거하고 반대로 이제 영업비밀이라는 건 특허하고 전혀 좀 반대 역할이지 않습니까? 특허는 이제 특허 공보로서 완전히 공개를 그렇죠. 하고 공개를 하는 하는 거고. 건데, 예. 영업비밀은 이제 블랙박스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실무에서는. 뭔가 알고는 있는데 네, 남들은 나한테 안 알려주는. 안 알려주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이렇게 프로스 앤 컨스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최근에 또 이렇게 이직이 많다 보니까 네. 요새 그 근로자들이 워낙 이직이 많고, 또 이직이 예전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좀 뭐랄까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약간 동양 그렇죠. 문화권에서는. 뭐 정말 인생을 건 뭐 그렇죠. 판단이다. 뭐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 것 그렇진 같아요. 않죠.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게 네. 트렌드이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 10년 동안 막 이 인재들 키웠는데 열심히.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큰 데로 가버리고 경쟁회사로 가버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더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영업 비밀이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허는 공개됐는데 네.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거나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내부 자료에 있거나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요즘 더 이슈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업 비밀이다 그러면 뭔가 정리돼 있는 네. 정말 비밀스러운 뭔가를 내가 이렇게 몰래 들고 나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 회사에서 원래 있던 회사에서 다루던 많은 뭐 노하우라든지 네. 지식이라든지 네. 그냥 평범한 이제 바이너리로 돼 있는 이제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요즘에 AI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주로 학습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영업 비밀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AI가 그 산출문이 되려면 뭐 네.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엔비디아 사면 이제 다 깔아주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예. 다 그걸 쿠다. 예. 예,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결국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좋은 데이터를 그렇죠. 추출해놓고 수집하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저 정기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쪽에 어떤 이제 그것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기죠. 이게. 엄청 많이 들죠. 특히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예.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에 들어 그 데이터 셋, 로우 머티리얼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 데이터를 정렬하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죠. 가비지가 안 되도록. 그렇죠. 예. 예, 요리하기 전에 이렇게 깨끗이 씻듯이 그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거든요. 한번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네, 그래야지 이게 같은 10만 개의 데이터라도 얘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고 이 친구는 뭐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하는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뭔가 그게 다 같이 넘어간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AI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런 학습 데이터 이런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과 관련돼 있는 처벌 뭐 이런 대상이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돼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고 예. 이것 때문에 요즘 이제 저희도 그렇고 다른 로펌도 그렇고 아마 수사기관도 그럴 텐데 이제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네. 그 사람이 썼던 컴퓨터를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썼던 이제 컴퓨터를 이거 형사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보면? 근데 로펌에서도 많이 합니다. 오. 요즘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퇴사하기 전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복사해 가지 않았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갔나. 뭐 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그 컴퓨터를 포렌식하면 요즘은 거의 다 나오거든요. 포렌식 툴이라고 이제 뭐 누익스, 뭐 인베스 여러 가지 네네. 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펌들이 요즘 많이 로펌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이걸 먼저 검토를 하고 네. 형사 고소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겠죠. 바로 고소는 나가지도 않고 너 이거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자료를 다운도 받은 것 같다. 어딨냐? 좋은 말 때. 좋은 말한테 갖고 와라. 안 그러면 형사 고소하겠다. 이게 이제 영업비밀 유출의 이슈가 되고 이게 또 형사처벌이 강하게 됩니다. 이게 국내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이지요. 5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해외 유출은 15년, 야, 15년 이하. 물 건너가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군요. 중국이나 미국 가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아마 네. 들어보셨을 텐데 얘가 우리 회사에 있다가 B 회사를 가서 그걸 쓴다. 네. 그럼 얘도 처벌이지만 B 회사도 처벌이 돼요. 그 회사도 같이. 회사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노하우가 있고 뛰어나고 퍼포먼스가 좋아. 그래서 영입을 사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사실 보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 노하우라는 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뭐만 딱 갖고 이제 와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잘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예를 든 사안에서 B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많이 억울할 것처럼.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노하우 때문에 뽑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내가도 전혀 모르게 얘가 자기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집에서 네. 몰래 쓰더라. 그럼 B회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요즘은 잘 체크하고 서로 체크를 해야 네, 되는. 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 집에 컴퓨터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퇴사할 때 이제 A 회사 입장에서 안 가르쳐 주면 네. 그 미처 인지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보니까 있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퇴사할 때의 입장에서도 B 회사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A 회사도 사람 나갈 때 야, 근데 너 나가라. 뭐 서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헤어질 때 쿨하게 또 그런 분쟁이나 이런 씨앗이 안 남기게 이렇게 좀
냉정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봐라. USB나 떠난 자리도 아름답게 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보면은. 그렇게 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비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좀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할 것 같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공개돼서 굴러다니는 자료 아니야? 이런 느낌도 사실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는 양벌 규정이 아까 있기 때문에 예. 비회사 입장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항변을 하더라도 항변하더라도 그거 안 먹힙니다. 안 먹힌다. 안 먹히고 비회사가 유일하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이 사람을 모셔올 때 네. 충분하게 내가 다 그 검토를 했다. 확인 검토 검토를 했다. 그걸 하지 않은 이상은 면책이 안 됩니다. 면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비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처벌하느냐? 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 아니 형사 처벌을 하려면 적어도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회사를 처벌하려면. 그렇죠. 근데 난 고의도 없는데 왜 나를 처벌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벌 규정이 무서운 게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회사뿐만 아니라 B회사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무섭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뭐 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누가 어떤 습관, 뭐 네. 패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영업비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정에서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것도 이제 영업비밀이고 네. 되게 많은데 결국은 이게 다 사람 맞습니다. 문제다? 예. 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예. 보통 우리가 영업비밀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시스템을 잘 만들고, 뭔가 나가지 않도록 이제 방화벽을 잘 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사람 이야기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보안 시스템을 갖춘다, 뭐 해서 무슨, 뭐 솔루션을 구입한다, 뭐 DRM을 한다, DLP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네. 2020년에 도입한 DRM이 있으면, 2024년에 그걸 깨는 기술이 또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면 계속 돈을 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컬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바뀌었으면 네네. 이직할 때도 이제 세이 굿바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화를 바꿔가면서 이직하는 건 괜찮지만 자료는 가지 말아야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경력 직원을 모셔올 때도 네. 모셔오는 건 좋지만 난 당신의 이 노하우를 존중하는 것이지 네. 기존에 있는 자료 갖고 오는 건 우린 바라지 않는다.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어떤 회사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펄러시로 딱 정해놓고 수시로 이런 IT에 대한 어떤 감사도 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전체를 그 트렌드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을 통한 이런 자료 유출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솔루션. 어떻게 보면 경력직 이제 채용이나 이제 그 스카우트 할 때 네. 보면은 이런 표준 폼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놔야겠군요. 네, 보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면 회사가 보안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안 네네. 팀이나 뭐 감사팀이 있는데 그 팀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자료가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는 거에 주로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갖고 들어오는 거는 신경 안 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요즘 더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들어오는 것도 모니터링하고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 이제 하셨는데 네. 이직은 잦지만 어떤 이런 이제 영업 비밀 그다음에 기업 데이터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트렌드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동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또 이 학교가 네. 그 우리나라 공대 이 랩 선후배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있는데 다 뭐 이렇게 다 맞습니다. 저도 뭐 A 회사 있고 B 회사 있는데 사실은 그 교수님 뭐 회갑 잔치를 한다. 그러면 뭐 A 회사 그 다 모이거든요. 네. 거기서 뭐 무슨 얘기를 술 하겠습니까? 한잔하고 뭐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게 큰 문제 없는 예. 그런 어떤 그 공감대가 있는데 공종업계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그렇죠. 뭐 그냥, 정보 교류라고 예, 해야 되나? 정보 교류.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영업비밀 유출이나 또는 반대로 침해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예.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전직과 관련돼서 무슨 계약서를 쓸 때 네. 이제는 아예 이제 동종업계 뭐 취업 금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네. 이제 적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예, 이건 이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 이슈가 요즘 엄청 많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뭔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거, 네네. 영업비밀 측면은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있는 것도 막기 위한 게 이제 전직금지입니다. 동일 경쟁사로 넘어가는 거를 네,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예컨대
20년 동안 우리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회사의 모든 정책이나 향후 5년, 10년의 경영 그 비전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이런 거 다 그렇죠. 알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료는 하나도 안 가지고 나가요. 예. 하지만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타이죠. 20년 정도 하셨으면. 예. 그럼 이 사람을 금지를 할 수 있는 건 영업 비밀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약정을 쓰는 겁니다. 계약을. 우리 회사 퇴사하면 네. 우리의 1번 경쟁사 거기는 3년 동안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래의 의미의 경업 금지 네, 약정. 보통 뭐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뭐 이제 밥집 뭐 하나 맞습니다. 할 네. 때도 뭐 반경 얼마 이내에서는 뭐 또 동일 업종을 뭐 동일 상호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런 경업 금지가 이제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이 퇴직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은 예.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아예 그 엔터티 간의 그런 약정이 아니라 네.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갈 때의 나갈 때. 문제이라서. 보통은 이게 경업 금지, 경자죠. 경업 네, 맞습니다. 금지인데 경쟁. 이게 보통 뭐 몇 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마다 다른가요? 그게 이제 그 계약서를 쓰는데요. 사내에서 이제 입사할 때 주로 많이 쓰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얘기 중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그래프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래픽 저희 나중에 써주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첫날입니다. 이 첫날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100을 찍는데요. 예. 다음 날부터 5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진다. 예, 이 반감기, 약간 예. 우라는 붕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감기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대부분 경업금지 약정은 입사할 때 쓰게 됩니다. 아, 입사할 때. 회사가 아니라. 입사할 땐 잘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이 회사 죽을 때까지 다닐 그렇죠. 건데 뼈를 묻겠어. 그렇죠. 뭐 이제 그리고 이러고 회사에 대한 이제. 충성심이 최고일 때니까 네. 그때 써요. 네.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있다가 이제 회사에 대한 그 반감기가 다 다다르면 이제 회사에 대한 나쁜 기억이 나오면서 회사를 나가겠죠. 그러면서 15년 전에 이걸 쓴 걸 까먹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대부분 까먹죠.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그래서 15년 동안 이쪽에서만 밥 벌어 먹었으니까 이쪽으로 네.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경업금지 약정은 15년 전에 체결한 게 있는 거죠. 기한이 특정이 안 돼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예전에는 한 2년, 3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최근 트렌드는 뭐 1년 6개월 뭐 이 정도로 좀 많이 계약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법원에 실무로 가게 되면 최근 한 1년 정도에서 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트렌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사건마다 달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흔적이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근무했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직한 회사가 너무 영업적으로 붙어 있다거나 이 경쟁에 그러면 1년 6개월, 2년, 3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셔오고 싶어도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보면은.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게 점점 구체화되고 꼼꼼해지고 깐깐해진다. 네, 그렇습니다.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거 서로 잘 알아야겠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되게 옛날서부터 많이 해왔고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배닝 넌 컴피티어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이제 규칙을 이제 새로 발견됐다. 이게 뭐 경업 금지와 관련된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한테도 조만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타 등등 해서 좀 궁금해서 예,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내용이고 우리도 이제 뭐 어떻게 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회사 일을 이직하는 트렌드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그런가 봐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4월 24일에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제 그 규정을 만들었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그냥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는 거예요. 아, 경업 금지가 무효다. 무효다. 그 직원하고 하는. 그러니까 너 나가서 예. 애플 있는 사람한테 이거 회사 얘기해도 되나? 뭐 애플 있는 외국 기업이야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메타로 간다. 예. 그럼 애플 그 직원한테 이렇게 이거 가서 메타나 아마존은 못 간다. 1년 네네. 동안은 그런 계약을 썼다고 하면 네. 그거는 그냥 소급해서 무효라는 겁니다. 소급해서. 네. 그래서 예전에 혹시라도 썼다면 이거 네. 무효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통지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네. 지난 10년 전에 입사할 때 그거 썼는데 오늘 날짜부터 이제 그거 무효니까 알고 갈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못 쓰고. 앞으로는 못 쓰고. 아예 못 쓰고. 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죠. 다만 예외는 있죠. 아까 말한 뭐 임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못 쓰고, 앞으로는 못 쓰고, 다만 예전에 쓴 건 유효하다고 말해요. 예전에 쓴 건 유효하고. 그러니까 소급하지는 않고 앞으로 못 쓴다. 아. 그리고 은행, 보험,
그리고 그 가맹점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고 보죠. 그건 본질적으로 그런 본질적으로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빼고는 하여튼 회사하고 직원들하고의 이제 경업금지 약정은 이제는 무효다. 무효다. 아. 이게 사실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어떤 제도 같은데 경업금지 네.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시대적 트렌드고 그 어떻게 보면 이 AI가 막 된 입장에서 막 예. 이게 이 이 해고라고 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탄력적인 게 이제 네. 미국 노동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더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AI를 통해서 인력의 유중이나 이런 게 많아버리면 그런 어떤 그 배리어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아, 어차피 지금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발목을 잡아서 좋은 인재들이 못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일련의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막겠다. 네. 그걸 막는 것은 이제 허물겠다라는 허물겠다.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은 영업비밀 엄청 세게 처벌이 됩니다. 아, 네, 징역 100년도 있고요. 네, 거긴 징역 5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금 막 몇 천억 되고 개인한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첫 번째처럼 그런 배리어를 낮추더라도 네. 정말 선을 넘는 법 침해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할 몽둥이가 있거든요. 다 내려놓고 갔는데 뭔 상관이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간다. 예, 그래서 이런 당근과 채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번외로 미국은 아무래도 이 인력의 그 블랙홀 아닙니까? 경영금지 자체를 만약에 미국에서 강하게 인정되면 한국에 있다가 마이크론으로 가는 사람한테 한국의 영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주장할 때 미국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렇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이렇게 아, 1등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 네, 좋은 그렇습니다. 인력, 뭐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한 전략적 그렇죠. 판단이다. 약간 리쇼어령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네. 감내하고라도 이렇게 간다라고 네.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지 않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게 지금 인력이 블랙홀로 저쪽 간다고 하면 네네. 최근에 있었던 뭐 마이크론으로 가는 그렇죠. 뭐 HBO. 미국으로 예, 그렇죠. 많이들 가셨죠. 그리고 또. 리쇼어링 하면서 한국의 2차 전지나 아니면 HBM이나 이쪽에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가는 예.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네네. 정책적으로 그렇게 흡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이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있는 건데 네네. 그거를 그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무효라고 인정해갖고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좀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있지만 그 전직금지 약정을 일괄적으로 무효시키는 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다. 하고 다만 그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뭔가 그 어려움이 없도록 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가. 네. 전직금 1년 동안 손가락 발 수는 없잖아요. 2년 그렇죠.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회사나 아니면 회사하고 관계된 아주 핵심 인력은 뭐 국가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걸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지 금지 약정 자체를 무효란 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겁난다고 또 이 금지 약정을 경업 금지를 또 너무 세게 써놨다가 사실 또 이것도 문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이제 잘 봐서 네. 이제 가야 되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는 미국이 가면 우리도 따라가는데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게 네,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할 것 우리는 같다. 그렇게 되면 위험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방이 지뢰밭인 것 같아요. 네. 사람 뽑아서 잘 일할까?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데이터 다 들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가 차라리 회사 차리면 괜찮은데 본인이 또 경쟁업체 또 가가지고 우리한테 2배로 또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가 다 두렵고 사실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쭉 몇 년 동안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해보신 입장에서 이 영업비밀, 그다음에 경업금지 이런 거 관련해서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업금지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뭐 네. 대상 조치가 있냐 없냐, 뭐 자료를 빼고 가냐 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분쟁이 됐을 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에 뭔가 하거나 사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인력 트렌드, 인력 흐름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회사도 인정을 하고 네.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강하게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무차별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진짜 1, 2, 3년 차들은 자유롭게 좀 놔두고 전략적으로 놔두고 이제 뭔가 제대로 그렇죠. 일하고 노하우가 축적될 5, 6년 이상 했던 사람들 아니면 임원들 이런 분들한테 차등적으로 뭐 예를 들어 6개월,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차등적으로 하는 거에 비례해서 뭐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탄력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업비밀 측면인데요. 그런 물리적 보안 조치나 네. 뭐 아니면 시스템적인 조치나 이런 한계가 있다. 컬처가 바뀌어야 됩니다. 컬처가. 문화가 바뀌어야 되면 사람을 뽑는 것도 그렇고 네. 사람이 나갈 때도 그렇고 서운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회사에 뭔가 엑기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서 뽑아도 안 되고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분도 가지고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무리수를 두는.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은 기업의 컬처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컬처의 변화는 기업이 직원들한테 교육해서 어떤 보안 수준을 높인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 운영하는 쪽에서도 네. 이런 식의 어떤 트렌드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데이터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수치로 디지털적인 이미지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또 정반대에 있는 사람의 주관, 감성 이런 문제니까 네. 어떻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를 예전보다는 훨씬 신경 쓰고 네. 섭섭하지 않도록 예. 잘하고 평소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네.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또 임 변호사님께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거 하나는 이게 이제 보면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도 이런 거 가지고 찾아와도 친절하게 잘 문의를 해주실까요? 답변해드리나요 보면? 답변 당연히 드리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라고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가 있지만 이런 자료나 인력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그 리스크를 저감시키는 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그런 것도 이 분쟁을 막기 위한 거로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자문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시대가 변해서 점점 이제 과거처럼 뭐 물리적인 손에 보이는 어떤 자본제보다는 사람의 노하우, 사람의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한 시대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제도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이끄는 우리 트렌드 세터 임용주 변호사님을 편하게 찾아주시고 그때마다 상담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나와주신 임용주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 또 새로운 어떤 첨단의 분야에서 계속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한번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AI나 네. 유전자 강의. 예. 예. 네, 오늘은 기업 영업비밀 그리고 이제 경업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임용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